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와 그제의 충격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안정을 조금씩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흔들렸던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가 딱 보합권, 포스코퓨처엠도 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오늘 하락세를 좀 멈추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1% 넘게 상승을 하다가 상승 탄력이 약간 줄긴 했지만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 하락에서 좀 막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가 오늘 99만 8천 원까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장중에는 100만 원 선 다시 회복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또 약간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는 이번 주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워낙 시장이 들썩거렸고 이슈도 많았고 충격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 일단은 잘 안정세를 가지고 시장을 마무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이런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다시 좀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을 저희가 오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이 있었던 종목인데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도할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더 끌고 갈까요? 이런 궁금한 질문 구체적으로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그 답변을 드릴 텐데요.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항상 열려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하셨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8월입니다. 8월을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종목들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공개합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부터 볼까요? 루닛과 코스메카 코리아, LX 인터내셔널, HD 현대건설기계, 인텍플러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코리아 서키트, 진성TEC, 성일하이텍, 제이시스 메디컬,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심사숙고해서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아니면 관심이 있는데 이 종목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항상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루닛입니다. 루닛. 네, 일단 뭐 이슈가 있어서 시간에서도 좀 강한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일단 뭐 AI 관련된 최근에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따른 의료기기들의 움직임도 뭐 계속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좀 일정한 박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15만 원 라인부터 20만 원 라인까지 좀
이 박스권 횡보 흐름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계속적인 긍정적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주가가 굉장히 좀 올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하반기에도 AI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AI 쪽이 움직이게 되면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이겠지만 AI 관련된 쪽 이제 의료기기가 항상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수급의 순환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뭐 해노투라든지 뭐 임상 실험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좀 뛰어납니다. 이전에도 소개를 드릴 때 뭐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다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드렸는데 관련된 부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루닛 인사이트가 워낙 좀 가입자 수가 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별마다 아마 좀 퀀텀 점프의 실적 기조들이 나타날 것이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강력하게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루닛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최진욱 팀장님은 어떤 종목 첫 번째인가요? 네, 저는 이제 기판 업체들 중에 코리아 서킷을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영풍그룹 계열의 좀 PCB 제조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제 기판 같은 경우가 좀 반도체 섹터랑 좀 다르게 좀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먼저 좀 본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이 확실하게 저점이 잡혔는지 부분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부터 이제 좀 투자 포인트를 기판 쪽으로 좀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판 기업들 중심으로 이미 좀 1분기를 저점을 기록을 하고 나서요. 4월부터 좀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는 좀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수급적인 면이 조금 다소 부족하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이 생각보다 지금 상승 랠리를 좀 많이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저점을 잡았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지금 기대감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 조금 더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최근에 좀 고객사가 좀 주문 축소로 인해 가지고 일부 어느 정도 우려감은 좀 공존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연초 출하량 부분들이라든지 ASP가 지금 판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에 따른 향후에 좀 기저 효과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 코로나 사이클 때 공급 부족이 가장 심했던 부분들이 IT 부품들 중에서 기판 쪽이 좀 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타 메모리라든지 모바일 제품들의 메인보드 증설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수요 반등이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급 개선 역시 굉장히 좀 빠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기판 쪽 관심 있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판 쪽에 코리아 서킷을 첫 번째 종목으로 팀장님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로 바로 갈까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이 종목도 뭐 여러 번 좀 소개를 드렸는데 계속적인 52주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전거래일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도 좀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단 뭐 중국 시장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과들이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화장품 쪽에서 상승을 주도하는 쪽은 단연 북미나 뭐 유럽 그리고 일본 지역입니다. 근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에서의 좀 폭발적인 실적이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뭐 최근에 리포트도 보시면은 1분기 못지않은 2분기에는 오히려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분기 때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단기간에 70~80%가 순식간에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나 이제 미국 법인이죠. 뭐 상장사로는 인글루드랩과 연관이 있는데 두 종목 모두 다 상승력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코스메카 코리아가 먼저 급등을 했는데 조금 약간 소외를 느낀다면 인글루드랩을 잡아주시면 거기에 따른 또 채널링된 수익을 노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실적 베이스로 계속적인 우상향 나타날 수 있고, 리오프닝에 따른 이런 외부 활동에 따른 수요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서 의료 쪽도 지금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재용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 뭘까요? 네, 저는 좀 진성 TEC를 좀 가지고 진성 왔습니다. TEC. 네,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대감에 좀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중국의 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4, 5년 정도 하향 사이클에서 계속적으로 좀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꾸준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 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지금은 좀 조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진성 TEC 같은 경우가 굴삭기 판매 호조세에 이어가지고 매출액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하반기에 들어서도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히려 주가는 여전히 좀 싼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 고객사가 캐터필러랑 뭐 히타치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지금 총 작년 4분기에 또 존디어 매출까지 이미 좀 본격화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성 TEC 같은 경우가 굴삭기 제품 중에서 교체 수요가 좀 굉장히 좀 빠른 롤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돌러 이런 부분들이 좀 주력으로 생산을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굴삭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프라 투자 부분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출적인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가까이 이미 좀 캐터필러사랑 주 공급 업체로서 장기 계약을 지금 막 맺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지속성 면에서 실적 역시 좀 동행 성장을 계속적으로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인프라 투자 건설 수요가 증가를 할수록 진성 TEC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성 TEC까지 두 분이 4가지 종목 정도 소개해 주셨는데 시간을 딱딱 맞춰가지고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다음 종목 할게요. 네, LX 인터내셔널입니다. LX 인터내셔널. 사실상 이제 중국 광물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상승력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조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LX 인터내셔널 오늘 실적 발표하는 날이죠. 일단은 실적 자체는 뭐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 부분이 기저 효과와 이런 뭐 운임지수 하락 등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보다 좀 선방을 해주면 오히려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물류업 자체에 대한 뭐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의 리포트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최근에 이제 뭐 광물이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 그 관련된 신사업들이 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하반기에 니켈 광산이라든지 뭐 신재생 투자 관련된 이슈, 뭐 LNG 터미널 관련된 투자도 이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향후 성장 모멘텀으로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또 HMM 또 인수 관련해서 LX그룹이 조금 인수 후보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제 물류 쪽에 대한 사업이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는 이런 그룹사에 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연결고리가 생길 수 있다는 점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X 인터내셔널까지 함께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최재욱 팀장님의 세 번째죠? 네, 저는 좀 성일하이텍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최근에 좀 2차 전지 훈풍이 좀 들어와주면서 폐배터리 쪽에도 한 차례 좀 단기 기대감이 좀 조성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일부 기대감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지금 폐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좀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게 되면 이쪽 산업군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성일하이텍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인건비 면에서 이제 갈수록 원가 경쟁력 싸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배터리 산업이 좀 증가를 하고 성장을 할수록 그에 따라서 인력적인 부분들도 좀 문제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폐배터리 쪽에서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업황 자체는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스프레드 축소 현상이 좀 일어나게 되면은 이 폐배터리 산업 자체적으로 단기 수익성이 조금 하락으로 불가피한 상황들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좀 공통적인 산업 요소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성일하이텍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이라고는 좀 보기는 좀 다소 어렵다라는 관점이고 일단은 캐파 확장 같은 경우가 지금 상공장 페이지 1이 올해 말에 좀 완공이 되면서요. 내년 2분기부터 양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2 같은 경우도 24년도 4월에 준공을 하면서 25년 6월에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캐파 증설 부분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수요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설 부분들을 계속 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신규 수주 모멘텀까지도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폐배터리 쪽의 성일하이텍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일하이텍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HD 현대건설기계인데요. 네. 일단 건설업 아까 같이 들고 나온 것처럼 사실상 업황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네. 뭐 북미 지역에서의 폭발적인 성장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쪽 건설기계도 결국엔 광물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북미도 좋고 중국도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있죠. 거기에 따른 모멘텀으로 주가가 좀 상당히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고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광물 쪽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건설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채굴적인 부분에서 건설 기계가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엘니뇨 현상이 최근에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부 광산들에서는 벌써 채굴에 대한 이슈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생산량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의 좀 채굴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래일 동안의 주가의 낙폭이 좀 상당히 나왔고 그렇다고 해서 건설기계가 지금부터 실적이 이제 꺾일 것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물론 뭐 앞으로의 약간의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폭 감소하긴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뭐 엄청나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광물 쪽에서 특히나 이제 히토류 관련된 부분에서 채굴을 시작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또 수요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가 좀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오히려 눌렸을 때 좀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제이시스 가지고 왔습니다. 메디칼. 네, 앞전에 좀 낙폭이 좀 나와주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V자 반등이 좀 긍정적으로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양호하게 좀 매출이 꾸준하게 좀 성장을 해줄 수가 있고 수익성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좀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중국이 리오프닝을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서 탈마스크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좀 피부 미용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 확대를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가 전반기보다 오히려 좀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일단 시기가 가면 갈수록 고연령대의 좀 여성분들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수술보다 비수술 쪽으로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피부 미용에 대한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의 시기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의 주력 제품군들의 좀 수요가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층에 어느 정도 초음파를 전달하면서 카트리지를 어느 정도 좀 교체를 해야 되는 리니어 Z 같은 경우가 단점이 좀 있었었는데 이 단점을 어느 정도 좀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카트리지 교체 부분들에 있어서 단점을 좀 보완을 해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성의 부분들에 있어서 좀 효율을 좀 많이 높였고요. 시간 절감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주다 보니까 시술자 입장에서든 혹은 좀 비술자 입장에서든 오히려 지금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또 이제 일본 판매까지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함께 종목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5번째 종목이죠. 네,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 네, 이거 저번 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고 뭐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한 10% 정도 좀 올라줬는데 네네. 일단은 좀 유의미한 이 박스를 좀 뚫어주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 뭐 시가가 좀 약간 고가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의 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좀 잡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뭐 강한 상승력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 2개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동시에 아우르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섹터 중에 아무 데나 가더라도 사실상 뭐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6월부터 정말 폭발적인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제 제가 패키지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2차 전지 검사까지 3가지 사업부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고 수주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동안 이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핑퐁핑퐁하는 이런 시장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수급에 대한 순환매들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일 계약으로도 300억 원 이상의 규모의 이런 계약이 터졌고 수주액도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하는 기조는 뭐 앞으로 계속 강화가 됐으면 됐지 사실상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장비에 대한 수요 매출들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텍플러스 반도체와 2차 전지 동시에 또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로 한번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5번째는요? 네,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신소재. 네,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좀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오늘 또다시 좀 양봉 흐름이 좀 나아지면서 바닥을 좀 잡아주려 하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사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지금 현재까지만 봐도 연간 17,000톤 이상의 좀 생산 능력을 이미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1분기, 전분기 대비해서도 이미 영업이익은 좀 증가를 해줬고 순이익 역시도 좀 증가를 확실하게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업종 멀티플이 이후에도 좀 하락을 한다고 하게 돼도 오히려 지금 높은 이익 성장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객사 확장 가능성까지도 지금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타겟 멀티플 지속 유지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좀 큰 게 코스모 그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양극재 쪽에서도 이미 좀 LG항 신규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또 공급이 될 가능성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수주 모멘텀도 올해 하반기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는 해외 증설 쪽보다는 좀 국내 증설 쪽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7년까지 15만 톤의 캐파 상향 예상 이야기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수요 증가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인 좀 외형 성장 부분들은 거짓없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수익성이라든지 매출성까지도 동반적으로 좀 성행을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좀 집중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까지 두 분이 이렇게 5개, 총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요.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시장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견조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주요 저항대를 뚫지 못한 채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가 넘게 상승하면서 견조한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도 국내 증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주요 중소형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4%가량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5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주의 약세가 두드러집니다. 코스피 200이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의 낙폭을 만회하고 오늘은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1.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895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섹터는요, 희귀 금속 관련 섹터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광물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관료값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갈륨의 킬로그램당 가격이 42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18%가량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국이 지난 3일 갈륨의 수출 통제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중국이 98%가량의 시장 장악력을 펼치고 있는데요. 만약에 갈륨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오늘 희귀 광물 금속들 지금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희귀금속 관련 기업들입니다. EG 같은 경우에는 14%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YMC 같은 경우에도 6%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갈륨의 통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실리콘 카바이드가 대체재로 부각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모멘텀으로 YMC는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5에서 13%가량의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 AI 관련 기업 루닛 함께 살펴보시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루닛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불려오면서 오늘 의료 AI 관련 기업들 들썩이고 있습니다. 약물 항체, 적합체, 이 N02의 추가 임상을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루닛의 AI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임상에 참여할 최적의 환자를 분류하고 임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그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의료 AI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오늘 6%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0,000원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9,8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의료 AI 관련 주죠 딥노이드입니다. 오늘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13%대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HBM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9%대 강세 움직임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소프트웨어 업종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입니다. 자이글인데요. 아직 2차 전지의 시세 분출이 끝나지 않은 걸까요? 자이글이 미국의 2차 전지 합작법인의 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에 들어섰습니다. 이 자이셀의 지분 30%를 취득을 하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셀 전문 제조 공장을 미국에 설립한다고 공시를 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자이글 개장 직후에 상한가 올라선 뒤에 현재 구간에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17,8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좋은 종목들 저희가 1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빠르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아니면 매도해야 되나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 관심이 생겼다. 이 종목 매수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매수가, 목표가, 궁금한 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니까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 10가지를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요. 현대미포조선과 대동, JYP엔터, 디어유, 현대차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최진욱 팀장의 픽은 두산테스나, 이수페타시스, 펌텍코리아, LNF, 한미반도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보셨죠? 저희가 공개해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이 종목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아니면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더 끌고 가도 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거래일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상 좀 단발성 비용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인건비라든지 외부 물류, 임대료 쪽에서의 20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또 LPG 건조 비용에서의 또 200억 원이 추가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게 대부분의 조선업들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미포조선도 같이 쫓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었고 수주 잔량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인도해야 되는 물량 자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조선가들을 좀 빠르게 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예상치 못한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눌렸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기로 보시면 좋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거래일에 주가가 6%대로 빠져서 끝났지만 현재는 한 5%대, 4에서 5%대 상승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반발 심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헤비테일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장부가로 반영되는 시기들이 점점 오면 올수록 실적은 빠르게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자체가 훨씬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가장 선두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주들 또 오늘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 그중에 하나를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저는 두산 테스나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비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기업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되시는데 일단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좀 작년 3분기 시점부터 이 두산그룹이 5년간의 좀 반도체 분야에 있어가지고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두산 테스나 역시 지금 전방 산업이 지금 성장세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기저효과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분목의 다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산그룹에서 지속적인 좀 투자 부분들을 좀 늘린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 좀 유력하게 조금 더 늘릴 가능성이 좀 크다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좀 견조한 성장세가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좀 전방 스마트폰 시장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스트 품목의 다변화가 꾸준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수혜 부분들은 톡톡하게 좀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49,000원 선의 매물이 조금 두껍다 보니까 오히려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지금 매물은 단기간에 또 소화를 해주고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테스나 슈팅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 대동입니다. 대동. 네, 여러분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 기억납니다. 네, 농기계 섹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슬라. 농슬라로 불리는 대동인데. 참 농기계 쪽이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엘니뇨 현상으로 만약에 작황 상황이 좀 어려워지게 되면 또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권일 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트랙터가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80에서 9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매출 비중은 북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북미 지역에서의 이런 긍정적인 기조가 유지가 되면 거기에 따른 수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수출액 같은 경우는 매년 한 27%씩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출 전체 금액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1.5%로 고성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3 업체에 들어가는 기업까지 투했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거의 최바닥권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농기계 쪽도 자율주행 이벤트가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존디어가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회사도 역시나 이제 연내에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를 조금 노리고 있고 여기 농기계 쪽은 4단계가 최고 단계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로 충분히 기대를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저평가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기계 관련 종목 중에 대동 많이 가격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은요. 네, 저는 이수페타시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뭐 시기적으로 봐도 가격적인 면으로 봐도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그만큼 단기성의 지금 기대 모멘텀이 살아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현재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기대감을 지금은 막 받고 있다라는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매물이 나간 모습을 확실하게 지금 찾지 못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 역시 확실하게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챗 GPT 같은 경우는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클라우드 수요 확대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연산 속도라든지 능력 향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 주려고 하게 되면은 GPU의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주력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 쪽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향해 좀 수주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해줄 수 있는 모멘텀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관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미 좀 북미 고객사 중심으로도 큰 폭의 수주 잔고를 이미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주 물량 대응을 위해서 지금 신규 캐파 증설 부문들의 모멘텀도 올해 하반기에 조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 전망치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은 펌핑을 주긴 했지만 박스권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지금도 충분히 좀 살펴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네, 저 JYP 들고 왔습니다. JYP 또 가져오셨네. 네, 저 JYP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A2K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방금 찾아보니까 또 5편이 나왔더라고요. 5분 전에. 네. 그래서 그건 못 봤는데 4편까지는 좀 잘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좀 앞부분에 박진영 씨의 그 얘기만 없으면 상당히 조회수가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은 네.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춤도 추고 노래를 하는 영상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확실히 피드백 중 부분에서의 좀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대비나 이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관심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약간 예전에 우리 슈스케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핫할 때 네. 그때 우리가 응원하는 것처럼 좀 비슷한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반반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게 진행이 되면 엔터사들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빌보드 200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전국에 이제 빌보드 100 1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만 보시더라도 정말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세계 1위겠지만 저는 아티스트 쪽도 지금 글로벌 1위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육성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음원, 음반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주로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의 진심이신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은 뭐죠? 네, 저는 펌텍코리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 좀 노려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1분기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이미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사이클 때부터 이미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왔다는 부분들이 두각이 조금씩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업황 같은 부분들이 회복이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물량이 더욱더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인디 브랜드 매출이 어느 정도 좀 높은 기저 현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13%의 성장을 이미 좀 견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외형 성장 부분들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펌텍코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킨이라든지 색조 그리고 좀 다양한 카테고리를 사용을 하는 용기를 꾸준하게 좀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디 브랜드사 중심으로 영업력을 꾸준하게 좀 확대를 해줬던 만큼
만큼 오히려 지금 올해 최대 실적이 하반기에 또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방안에 외국인이 좀 증가를 해주고 그리고 또 중국의 추가 부양책까지 만약에 좀 모멘텀이 조성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좀 소비가 그만큼 좀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글로벌 고객 사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규 물량 또한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외형 성장과 지금은 좀 질적 성장 부분들을 좀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펌텍 코리아까지 종목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 할까요? 네,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사실상 실적도 분기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네. 실적 그리고 가입자 수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꾸로 가고 있는 또 디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소개를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게 이전에 SM그룹에서의 조금 이런 매각 이슈가 있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온 부분에서의 아직 악성 물량들이 다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 펀더멘털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의 시간 투자를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종목을 선정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강가에서도 매출이나 이런 가입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가 못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하반기 또 이제 일본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이제 론칭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티스트들도 계속적으로 좀 합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 8,000원 이하의 지금 가입자 이제 구독 경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90%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티스트의 레벨업이 높아지고 팬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런 팬덤을 표현하는 이 부분들이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계속적인 최대 실적들이 갱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종목이 아닌가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하나 더 디어유를 소개해 주신 하창원 본부장님. 자, 다음 최진욱 팀장님 종목은 뭐죠? 네, 저는 LNF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2차 전지. 네, 네. 2차 전지 쪽에 대한 지금의 좀 수급 기대감이 여전히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극재 중에서 그나마 지금 시세가 탄력적으로 안 붙은 게 좀 LNF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좀 최근에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이라든지 순이익 부분들도 여전히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올해 외형 성장 부분들이랑 좀 수주 모멘텀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LNF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또 코스피 상장 이슈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그만큼 거래 유동성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재료가 좀 남아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더더욱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좀 중국향 테슬라의 양극재 출하량이 꾸준하게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소 완만한 영업이익률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 좀 달성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분기에 이미 좀 굳이 이 공장 2단계 양산이 지금 시작이 됐고요. 하반기에 단결적 양극재 양산이 지금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좀 수주 증설 부분들에 있어서의 재료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 스페셜티 소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좀 높고 추가 증설이라든지 고객사 확보 부분들에 있어서 하반기에 좀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LNF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주봉상도 보게 되면은 앞전에 반등이 정확하게 좀 나와주면서 시세가 분출이 됐던 부분 때까지 밀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다시 한 번 더 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좀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중에 LNF 한번 최진욱 팀장님의 설명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현대차 들고 왔습니다. 현대차. 네, 사실상 현대기아 모두 다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적이 이렇게도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 갑니다. 아니, 시총이 40조가 정도고 이제 연간 수익을 한 15조 정도, 15에서 17 사이를 벌고 있는 기업이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전망은 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기 기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 성장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출하량이라든지 이 수출입 데이터들을 보시면 상당히 그래도
견조한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기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시장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가가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콩콜 보시게 되면은 현대랑 기아 모두 다 영업 목표랑 영업이익을 높게 설정을 했죠. 두 기업 모두 다 영업이익률이 10%대가 넘어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그 부분을 더 상향 조정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런 가격 메리트들 그리고 수익성 부분에서 자신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Q단이 얼마나 유지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작년 하반기부터 뭐 자동차 Q단은 항상 얘기가 나왔지만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좀 갱신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 또 신차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차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SUV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주가의 상향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얼마 전에 실적 발표했죠. 어제는 또 기아 실적도 나왔는데 좋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 나오면 굉장히 잘 가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다 쏠려버려서 아직은 반응은 안 보이고 있지만 그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오겠죠. 좋습니다. 현대차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뭐죠? 네, 저는 한미반도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뭐 HBM3 모멘텀 관련주 아까 뭐 이스페타시스 소개했던 것처럼 뭐 같은 모멘텀으로 좀 생각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최근에 가격 급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도 어느 정도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보합을 유지를 해주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역시도 개연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게 현재 좀 한미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엔 지금 장비의 성장성 부분들은 여전히 좀 높은 레벨 수준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결국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그에 따른 좀 중장기적인 수혜 역시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지금 월별 수주 금액도 작년 12월을 바닥으로 잡고 나서 계속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주 금액 그 부분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상향을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뭐 매출 부분들은 뭐 갈수록 긍정적인 여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관점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지금 주력으로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GPU 수요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력 제품군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단기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단기성으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HBM 쪽이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오히려 좀 실적 가시성이 뚜렷하게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까지 10가지 종목 전부 다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소개를 들어봤고 자, 그중에 저희가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최진욱 팀장님께 하나 드릴게요. LNF의 목표가를 알려달라는 김은희 님의 유튜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LNF 아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목표가만 간단하게 좀 알려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앞전에 시세 내주기 전까지 지금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으로 시세가 개연성이 붙게 되면은 저는 지금 한 26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 매물에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 매물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좀 소화를 해주는지를 보고 나서 목표가를 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 조치를 하는 게 좀 좋고요. 일단은 26만 원, 27만 원 선을 밸류를 좀 잡아보시고 거기서 좀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26만 원에서 27만 원 요 사이를 구간으로 정해드렸습니다. 김은희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종목 소개는 20가지 다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을 골라보고 가격 전략도 구체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이에요? 네, 전 JYP를 선정을 했습니다. JYP. 네. 일관되시네요, 진짜.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1차로는 15만 원 보고 있고요. 2차로 18만 원까지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A2K가 잘 되면 오히려 그것도 진짜 싸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12만 3천 원부터 12만 8천 원까지 조금만 더 눌렸을 때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9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탑픽은 뭐죠?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고가에서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금 41,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41,000원을 말씀을 해드리고 목표가는 앞전 정고 라인 조금 못 미치는 51,000원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JYP엔터와 한미반도체 두 분이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 엔터 종목, 최근에 어쨌든 추세가 좋은 종목을 두 분 다 선택을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시청자분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